박사님, 예, 지난 9월 21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제 김정은이 강경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내놨는데요. 뭐 네, 비핵화는 절대 불가다.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예, 근데 이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뭐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그런 대화 가능성을 좀 남겼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핵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핵 선제 공격까지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좀 무엇일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북한은 원래 핵을 쓰지 않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 핵을 쓰겠다고 만들었고 사실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달에 문재인과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핵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네.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옮겼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김정은이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 차례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를 수용 안 하겠다. 만날 수는 있지만 핵포기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핵 선제 공격도 감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그 김정은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헌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냐? 제재 풀자고 하겠냐 이거죠. 천만의 말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라크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라크라고 찍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면 그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동안 비핵화를 아무리 열창하고 합창해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 좋든 남아있게 된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핵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될 때 제1사명이라고 하는 건 전쟁 억제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전쟁을 못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1사명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억제력의 제2사명 핵 선제 공격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핵 선제 공격이 말하자면 진행이 되면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가 삽시에 붕괴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군사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뇌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부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군 병력과 주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핵 공격하면 뭐 수뇌부는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 군인 다 네. 이제 괴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추억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추파를 던진 거예요. 너 좋은 추억 갖고 있는데 일단 인정을 해라.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이 얘기랑 같고요. 이 완전한 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주도권을 내줄 수는 없다. 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했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엊그저께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얘기가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예. 김정은의 생각은 최근에 한 얘기가 김정은의 진정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남쪽에 있는 이제 주민들도 우리랑 동족인데 핵을 사용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그거를 믿는 일부 또 뭐 들떨어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구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6자회담, 4자회담에 응해 나올 때 그 회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북미 간의 그 핵회담이 있었죠. 1차 제네바 핵회담에서 어떤 그 합의가 있었냐 하면 미국이 북한에다가 경수로 그 핵발전소를 지어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경수로를 짓는 동안에는 완성하는 동안에는 중류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가지고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간부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한다 핵을. 저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노란한 거다. 이런 얘기를 예. 고위급 장차관들은 노골적으로 했었어요. 그걸 저는 그거 다 듣고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남쪽에 왔을 때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 핵 개발, 핵무기를 포기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메아리로 그냥 끝났고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육자회담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켰느냐? 시키지 못했잖아요. 뭐 유엔의 그 경제 제재 압박이 있었지만 그것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그때 언젠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미국과 그 주변 이 국제사회 어떤 그 여러 나라들을 불러서 냉각탑 폭파한다고 뭐 쇼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핵실험하는 그 터널도 폭파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북한이 쇼만 보여줬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핵실험했고 네. 성공했고 이젠 핵보유국이다 선포했고 그거를 헌법에다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김정은이 헌법에다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 이런 그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간부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최고인민회의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헌법에다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점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핵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못 할 거다. 이 김정은은 좀 어떻게 보면 서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뭐 문화라고 할까? 그걸 네. 좀 뭐 10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헌법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실은 북한에서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야 헌법 바꿔 그러면 바꾸는 게 헌법이에요, 북한은. 뭐 우리처럼 여야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회의원들의 뭐 그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 국회의원 제적 인원의 뭐 몇 프로가 찬성해서 참가해서 몇 프로가 찬성을 하고 이런 조항이 있지를 않아요. 뭐 조항이 있어도 북한은 어차피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거는 노동당이 다 뒤에서 조정하는 그냥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만 마음 먹으면 헌법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헌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말하자면 간부들한테 한 걸 보면 김정은이가 뭐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는 거는 헌법을 바꾸는 거, 헌법을 바꾸라는 거다. 헌법을 위반하라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수령의 말보다 그러니까 법이 먼저 있는 것처럼 예, 얘기를 예. 한 거네요.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김정은의 얘기가 굉장히 허황된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의 그 핵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협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의 숙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의 이런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예, 안타깝게도 긴 안목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고, 미국은 아까 박사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이제 예, 다시 재확인했는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냥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의 접근법가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이 한 얘기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은 얘기하지도 마라. 남한 정부는. 그다음에 상대도 안 할 거다. 마주 앉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앞으로 안 할 거고 이국가로 그냥 가겠다. 요지를 말씀드리는 이런 건데 우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옹교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서 두 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 확인했다. 이 한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국의 이 한반도의 절반 땅에 단독 정부를 조작한 거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번 이상이나 바뀌었고 헌법이 9차례 이상이나 개정이 됐는데 네. 이 북한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영토 조항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져요. 이 김정은이.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이고 식민지 속국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질화된 타국이다. 그리고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네. 않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통일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도 수정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근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헌법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뭐 해놓고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단정적으로 지금 보면 아마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영토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같은데 영토 조항을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건지는 좀 흥미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지금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네. 북한도 똑같이 하려면 조선반도와 그 부속 섬으로 한다 이렇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해야 될 텐데 지금 두 국가로 살자고 한 이상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 땅. 영토만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할 건지 네. 아마 김정은이 아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말한 대로에 의하면은 헌법을 개정해도 그 북한 땅만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통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우리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과연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좀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통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재확인한다. 네. 뭐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외교 보니까 아마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정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핵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 물론 그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그걸 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북한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남쪽은 빠져라. 너희하고는 마주 앉지도 않을 거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 그냥 쉬어라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하더라도 직접 하겠다. 네.
실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북한의 그러한 모습은 다 보여줬어요. 북한이.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의 생각은 그런 거죠. 중불나게 끼어들어서 해방하지 마라. 너희는 빠지라 그러는데 네. 지금 북한의 어떤 생각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뭐 약간 짝사랑하는 듯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생각하면 스토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마주 앉아서 뭐 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네. 북한의 대미 대남 인식과 관련된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정부의 뭐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 30년 살면서 통일부 직원들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봤고 여기 살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거를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상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야 아니야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야 그러는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특히 정말 중요한 핵 문제 같은 거는 대한민국 빠져라. 우린 미국 하고만 상대를 하겠다. 왜냐? 너희하고 상대해서 뭐 어떤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나중에 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네. 않느냐. 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아무리 뭐 10번, 100번 뭔가 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면은 미국이 반대하면 다 틀어지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상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예, 생각이고요. 예.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뭐 북한이 같은 종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뭐 우리한테는 핵무기를 안 쓰겠지. 핵무기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다만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김정은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걔가 쓰겠다는 핵무기는 어디다 쓸 거예요? 미국에다 쓸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걔는 김정은은 뭐냐면 남쪽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네. 남쪽에다 써서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평택 미군 기지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지휘부 다 망가질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병력, 그다음에 주민들 다 괴멸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이 한국 정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네.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통일에 대한 얘기도 지금 뭐 이번에 통일부가 한 얘기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통일을. 음, 통일은 그러면 흡수 통일을 안 하면 북한 체제를 그냥 놔두고 통일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네. 두 국가 체제로 가자라는 그렇죠. 그렇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예.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건. 그러니까 예. 이건 통일이라는 거는 흡수하는 거예요. 병합하는 게 통일입니다. 그냥 저쪽 체제 놔두고 우리 체제 놔두고 그게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이 아니지. 분단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네. 그거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네. 그럼 통일을 안 하려면 통일부 없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점령하겠다. 평정하겠다. 수복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세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남쪽에다 대고 우리는 그냥 평화 통일 안 하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평정해버리겠다. 수복해버리겠다. 이 네. 얘기를 했어요. 통일은 이 국민들 우리 주민들 국민들은 서로 똑같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통일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통치 집단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통치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어지고 김정은 밑으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들어갈 거냐?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이 2,300만, 2,400만 동포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게 할 거냐. 그게 통일이에요. 그걸 정하는 게 통일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게 통일인데 흡수 통일 안 하겠다. 이거는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통일부는 저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름에 정말 과는 상반되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예. 반응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김정은이 미국에 그냥 제스처를 보낸 거고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했던 거는 국제사회가 굉장한 초고강도의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북한군 파병 대가로 엄청난 많은 양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은 과거처럼 러시아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도 북한이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이 죽지 않을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와 회담할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회담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네. 전쟁 특수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이 가겠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이 뭐 어쩔 수 없어서 미국과의 그 협상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봐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는 일은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진짜 뭐 쪼여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 북한도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